오전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저는 이수진 32살, 요양보호사 5년 차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30분. 행복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수진 씨 왔어? 네, 원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새로 입소하시는 분 계셔. 2층 204호실. 아,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어르신이 오시는 날은 늘 조금 긴장됩니다. 어떤 분일까? 건강 상태는 어떨까? 잘 적응하실 수 있을까? 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204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한 할머니가 창밖을 보고 앉아 계셨어요. 왜소한 몸집, 하얀 머리, 구부정한 등.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이수진이에요.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신 걸 환영해요.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릴 거예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빈 눈빛이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아, 치매시구나.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 차트를 확인했어요. 이름 박순희 78세, 진단 알츠하이머 중증, 특이사항 가족 및 본인 신원 인식 불가, 의사소통 거의 불가능, 중증이시구나. 이런 어르신들을 많이 봤어요. 자신이 누군지도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제가 식사 도와드릴게요. 저는 식판을 가져왔어요. 죽, 반찬, 물. 자, 할머니.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할머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아, 해보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벌리셨어요. 그리고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한 번 더요. 이렇게 한 숟가락 떠먹여 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을 드리고 간단한 위생 관리를 했어요. 할머니, 이제 조금 쉬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으셨어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 며느리로 보이는 분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박순희 할머니 보호자시죠? 아, 네. 저 최진아예요. 저는 요양보호사 이수진입니다. 어머님, 제가 돌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죠? 네, 중증이신 것 같아요. 소통이 거의 안 되시네요. 최진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2년 전부터 치매가 심해지셨어요. 저희가 집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직장 다니고 남편도 바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해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머님이 자기 이름도 몰라요. 저도 몰라보시고요. 가끔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뭐, 누구 이름 부르시고 그러세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시군요. 그래도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바빠서요.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리나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허밍처럼 엄마가 미안해.
저는 멈춰 섰어요. 노래를 부르신다? 어제는 한마디도 안 하시던 할머니가 잠깐 떨어져 있을 거야. 곧 다시 만나자, 만나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무슨 노래예요? 할머니는 저를 보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르셨어요. 예린아 자장 자장.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해. 자장가였어요. 누군가에게 불러주는 자장가. 할머니, 예린이가 누구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노래는 계속 부르셨습니다. 같은 멜로디, 같은 가사. 반복해서 우리 예린아 예린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미안해. 노래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 거지?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예린이가 누구든 할머니를 사랑할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빈 눈빛이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미안해. 그렇게 작게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매일이었어요. 아침마다, 오후마다, 저녁마다 할머니는 그 자장가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자기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하지만 그 노래만큼은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 예린아 예린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예린이가 누구지? 왜 할머니는 이 노래만 부르실까?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봤어요. 침대 옆 서랍, 옷장,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때 침대 밑에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이게 뭐지? 저는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했어요. 오래된 상자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 작은 아기 옷, 그리고 서류 한 장. 저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입양 동의서, 아동 이름 박예린, 생년월일 1974년 3월 15일, 친모 박순희, 입양? 저는 놀라서 서류를 다시 봤어요. 날짜는 1974년 9월 10일, 50년 전이었어요. 할머니가 딸을 입양 보내셨구나.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아기를 꼭 안은 채. 이게 할머니시구나. 그리고 예린이. 저는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구나. 예린이는 할머니의 딸이었구나. 50년 전에 입양 보내신 딸. 할머니는 지금 모든 걸 잊으셨지만 그 딸만은 못 잊으시는 거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또 자장가를 부르셨어요. 우리 예린아 예린아.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노래가 뭔지.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할머니가 딸에게 불러준 마지막 자장가. 잠깐 떨어져 있을 거야. 하지만 잠깐이 아니었어요. 50년이 됐어요. 곧 다시 만나자 만나자.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예린이. 정말 보고 싶으시죠? 할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노래를 계속 부르셨습니다. 예린아 자장 자장.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해.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이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 50년 만에라도 모녀가 만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다음 날, 저는 며느리 최진아 씨에게 전화했어요. 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어머님께 딸이 계셨나요? 딸이요?
저희 시어머님은 아들 하나만 두셨는데요. 제 남편이요. 아, 그 이전에요. 결혼 전에. 결혼 전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예리나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시거든요. 아, 그거요? 그냥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 씨 바쁘니까 끊을게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헛소리가 아닌데 저는 다시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리나 예리나.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제가 예린이를 찾아볼게요. 50년이 지났지만, 늦었지만, 할머니와 예린이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볼게요. 할머니는 여전히 빈 눈빛이셨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작게 속삭이셨어요. 할머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찾지? 50년 전 입양된 아이를. 게다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눈물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우리 예리나. 할머니의 자장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꼭 찾아볼게요. 예린이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 씨? 204호 박순희 할머니 말인데요. 저는 할머니의 자장가와 입양 서류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딸을 찾아보고 싶어요. 원장님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수진 씨,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50년 전 입양이면 기록도 제대로 없을 거고, 그리고 설사 찾는다 해도 그 딸이 만나고 싶어 할까? 저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만약 그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엄마 찾았어요 라고 하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하지만 할머니는 수진 씨,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신중해야 해. 저는 할머니 방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예리나 자장자장.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해.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예린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과거를 들춰내는 게 맞을까? 하지만 할머니의 눈물을 보면, 할머니의 노래를 들으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할머니, 제가 찾아볼게요. 예린이를.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를 이해하신 것 같은. 예린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꼭 쥐셨어요. 찾아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들은 걸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네, 할머니. 찾아볼게요. 50년만이라도 예린이를. 그날부터 저는 시작했어요. 퇴근 후 집에서 인터넷 검색, 입양 관련 단체, 1974년 입양 기록,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기록이 없거나 비공개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자장가가 제 마음속에서 울렸으니까요. 우리 예리나 예리나. 다시 만나자 만나자. 네, 할머니.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입양 서류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동 이름 박예린. 생년월일 1974년 3월 15일. 지금 몇 살이지? 계산해 봤어요. 2024년이니까 50살. 50살 된 여자를 어떻게 찾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1974년 입양 기록.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비공개. 입양 기록은 당사자만 열람 가능. 1970년대 기록 대부분 소실.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할머니의 자장가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우리 예린아. 다시 만나자.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장가를 부르고 계셨어요. 엄마가 미안해.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빈 눈빛이었지만 왠지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예린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할머니, 제가 예린이 찾아볼게요. 약속했잖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점심시간. 저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계속했어요. 1974년 입양기관. 서울 입양기관 1970년대. 입양 기록 찾기. 그때 한 사이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임양정보센터. 여기다. 웹사이트를 클릭했어요. 입양인과 친생부모 상봉 지원. 기록 검색 및 상담 서비스. 저는 바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국임양정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입양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1974년에 입양된 아이를 찾고 싶은데요. 본인이신가요? 친생부모시거나 입양인 본인이어야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요양보호사인데요. 제가 돌보는 할머니께서 딸을 입양 보내셨는데 죄송하지만 제3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하지만 할머니가 치매셔서 직접 요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법적 보호자가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법적 보호자요? 네, 할머니의 가족분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한테 부탁해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 최진아 씨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퇴근 후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1970년대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입양 관련 자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없었어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일기장.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1974년 3월 15일. 오늘 예린이가 태어났다. 작고 예쁜 아기. 내 품에 안겼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미혼모다. 22살 아무것도 없는 예린이 아빠는 떠났다. 나 혼자서 어떻게 키우지? 가족들도 나를 외면한다. 그 애를 버려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버릴 수 없어. 이 작은 생명을. 저는 눈물이 났어요. 22살 순이 씨.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4년 5월 20일.
예린이가 100일이 됐다. 100일 사진을 찍어주고 싶지만 돈이 없다. 나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예린이를 돌본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등에 업고 일할 때도 있다. 주인아 주머니가 그만두라고 한다. 아기 울면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어떡하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1974년 8월 3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예린이가 아프다. 병원비가 없다. 집주인이 월세를 독촉한다. 나는 밥을 굶어도 괜찮은데 예린이는 우유를 먹어야 한다. 오늘 복지관에서 입양 상담사를 만났다. 아기를 좋은 가정에 보내주겠다고 한다. 미국의 부유한 가정이라고. 예린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로서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다. 저는 일기장을 꼭 쥐었어요. 순이 할머니의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1974년 9월 10일. 오늘 예린이를 보냈다. 입양기관에 예린이를 맡겼다. 미국 가정에서 온 부부가 예린이를 안아갔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 같았다. 예린이를 사랑해 줄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뭘 한 거지? 내 딸을 남에게 준 거야? 나는 엄마 자격이 없는 거야? 예린이를 안고 마지막으로 자장가를 불러줬다. 내가 직접 만든 노래. 우리 예린아, 엄마가 미안해. 예린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꼭 다시 만나자. 그게 마지막 일기였어요. 그 이후로는 백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동료 보호사 미경 언니가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또 204호 할머니 일 때문이지? 네. 수진아, 내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요양보호사야. 할머니들 건강 돌보는 게 일이지 개인사까지 파고드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게다가 50년 전 입양이라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수진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 미경 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 저는 도서관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서울 중구에 있는 옛 입양기관 건물.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곳이었습니다. 1974년 당시 활동했던 사랑의 입양원.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된 건물. 한사랑 입양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1974년 입양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1974년이요? 그때는 저희 기관 이름이 달랐을 텐데요. 네, 사랑의 입양원이었어요. 아, 그 시절이면 기록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본인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돌보는 할머니의 딸을 찾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본인이나 법적 보호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제발이요. 할머니가 치매셔서 직접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규정이. 할머니가 매일 자장가를 부르시면서 우세요. 50년 동안 딸을 잊지 못하셨어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기다려보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부원장 정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1974년 기록을 찾으신다고요? 네. 따라오세요. 정미숙 부원장은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장가를 부르는 할머니, 입양 서류를 발견한 것,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 정부원장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린이를 찾고 싶어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정부원장이 한숨을 쉬셨어요. 1970년대 기록은 대부분 화재로 소실됐어요. 화재요? 네. 1985년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당시 보관하던 문서들이 거의 다 탔습니다. 그럼, 하지만 일부는 남아 있어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한 것들이요. 정말요? 네. 아주 일부지만요. 정부원장이 컴퓨터를 켰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박예린이요. 1974년 3월 15일생. 타자를 치는 소리.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있네요. 네. 박예린. 1974년 3월 15일생. 친모 박순이. 정말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 있어요. 입양 기록. 모니터를 돌려주셨어요. 화면에 오래된 서류가 스캔된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입양아동 기록. 이름 박예린. 입양일 1974년 9월 10일. 입양 가정 로버트 제니퍼 윌슨. 국가 미국 USA. 주소 시애틀, 워싱턴. 시애틀. 네. 미국으로 입양됐네요. 혹시 연락처 같은 건 없나요? 그건 없어요. 당시엔 입양 후 연락을 끊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정부원장이 명함을 꺼내주셨어요. 입양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분들의 모임이요. 커뮤니티요? 네. 많은 입양인들이 친생 부모를 찾고 있어요. 그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죠. 어떻게 연락하죠? 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고아리 한미 입양인 네트워크라고 해요. 정부원장이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DNA 등록도 해보세요. DNA요? 네. 최근에는 DNA 검사로 친생 부모와 입양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정말요? 네. 확률은 낮지만 혹시 알아요?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린이가 시애틀에 있어. 살아있을 거야. 50살이니까 살아있겠지. 윌선. 그게 양부모 성이구나. 할머니께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확실해지면 그때 말씀드리자. 그날 밤, 저는 고아리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된 사이트였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포 코리언 어다프티즈 투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게시판에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1975년생 친부모님을 찾습니다. 부산에서 입양된 김 씨를 찾아요.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박예린 님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수진입니다. 제가 돌보는 할머니 박순이 78세의 딸을 찾고 있습니다. 정보. 이름 박예린 한국명. 생년월일 1974년 3월 15일. 입양일 1974년 9월 10일 생후 6개월. 입양 가정 라버트 제너퍼 윌선. 입양 국가 미국 시애틀, 워싱턴. 할머니는 현재 알츠하이머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잊으셨지만 딸을 위해 만든 자장가만은 매일 부르십니다. 50년간 딸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예린 씨,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연락 주세요.
할머니가 당신을 그리워하십니다. 연락처. 글을 올리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 미국에 사는 50살 여자를. 게다가 이 사이트를 볼 가능성도 낮은데. 하지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했어요. 다음 날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또 자장가를 부르고 계셨어요. 우리 예린아 예린아.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예린이 찾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린아. 네, 할머니. 예린이 찾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매일 고아리 사이트를 확인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메일함도 비어 있었어요. 역시 쉽지 않구나.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새 메일일, 발신자, 제목 박예린을 찾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헐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퍼 김입니다. 한국 이름 박예린. 저는 1974년 3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974년 9월에 윌슨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 친어머니에 관한 것인가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게 진짜인지 알아야 해요.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주세요. 제니퍼 김박예린.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찾았다. 예린이를 찾았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 만에 모녀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제니퍼 김박예린. 진짜야. 정말 예린이를 찾았어.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신 엄마가 50년 동안 당신을 잊지 못했다고? 치매에 걸려 모든 걸 잊으셨지만 당신을 위한 자장가만은 매일 부른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제니퍼, 답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네, 이것은 당신의 친어머니 박순희 씨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78세이고 심각한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매일 자장가를 부르십니다. 50년 전 당신을 위해 만든 노래를. 우리 예린아, 예린아. 엄마가 미안해. 노래를 부르실 때 우십니다. 1974년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과 당신을 보내야 했던 날에 대해 쓰셨어요. 그녀는 겨우 22살이었고 혼자였고 당신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조차 당신에 대한 사랑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수진.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어요. 답장이 올까? 예린이는, 아니, 제니퍼는 뭐라고 할까?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시애틀은 몇 시지? 계산해 봤어요. 시차가 17시간. 아침 6시구나. 아직 못 봤을 수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켜놓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 새 메일 1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 이 글을 쓰면서 울고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20살이었을 때
양부모님이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훌륭한 부모님이셨어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친어머니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저를 보냈을까? 저를 생각한 적이 있을까? 입양기관에 등록했어요. DNA 검사도 했어요. 한국 입양인 그룹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녀가 저를 위해 자장가를 불러왔다고 말하는 건가요? 50년 동안 알츠하이머에 걸렸는데도 저를 기억한다고요? 수진 씨, 저는 그녀를 만나야 해요. 제 어머니를 만나야 합니다.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언제 그녀를 만날 수 있나요? 그녀가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너무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저 그녀에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는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니퍼 예린.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어요. 30년. 예린이도 30년 동안 엄마를 찾아왔구나. 엄마는 50년 동안 딸을 그리워했고, 딸은 30년 동안 엄마를 찾았고, 그런데 서로 만날 수 없었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역시나 자장가를 부르고 계셨어요. 우리 예린아.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예린이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빈 눈빛이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예린이가 미국에 살아요. 건강하고 행복하대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고 싶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린아. 네, 할머니. 예린이에요. 곧 올 거예요. 할머니를 만나러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자장가를 부르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니퍼와 매일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할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줬습니다. 일기장 내용도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제니퍼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 양부모님 로버트와 제니퍼 윌슨은 정말 훌륭하셨어요. 그분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저를 입양하셨어요. 양어머니의 이름이 제니퍼여서 저도 제니퍼로 이름을 지으셨어요. 시애틀에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입양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였으니까요. 양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지금 82세이고 양로원에 계세요. 저는 결혼했어요. 남편 이름은 데이비드 김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어요. 소피 16살아 다니엘 14살. 저는 고등학교 교사예요. 영문학을 가르칩니다. 저는 항상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20대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유창하진 않지만 기본 대화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제 평생 친어머니가 궁금했어요. 그녀는 저를 생각했을까요? 저를 보낸 것을 후회했을까요?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수진 씨,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제니퍼의 가족 사진도 받았어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 두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제니퍼. 할머니께 보여드려야지. 어느 날 오후, 저는 할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이분이 예린이에요. 지금은 제니퍼라고 불러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셨어요. 하지만 알아보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 예린이가 결혼했어요. 남편이 있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요.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외할머니,
할머니는 여전히 사진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쁘다. 네, 할머니. 예린이 예뻐요. 할머니 닮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예린이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최진아 씨였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수진 씨, 뭐 하세요? 아, 진아 씨. 할머니께 사진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무슨 사진이요? 저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분이 할머니 딸이세요. 1974년에 입양 보낸. 뭐라고요? 최진아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가 찾았어요. 미국에 계신데 곧 한국에 오신대요.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최진아 씨가 사진을 낚아챘어요. 이게 무슨 할머니의 첫 번째 딸이세요. 결혼 전에 낳으신. 그만하세요. 최진아 씨가 소리쳤어요. 수진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님 과거를 멋대로 파헤치고 모르는 사람을 찾아내고 하지만 할머니께서 매일 어머님은 치매세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시는 분이라고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예린이를 기억하세요. 매일 자장가를 부르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최진아 씨가 사진을 제게 돌려줬어요. 이 일 여기서 끝내세요. 네. 그 미국 여자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오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모녀인데. 수진 씨, 당신은 요양보호사예요. 어머님 건강만 돌보면 돼요. 가족사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진아 씨가 할머니를 보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최진아 씨는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예린이 모셔올게요. 할머니는 여전히 자장가를 부르고 계셨어요. 우리 예린아. 며느리가 반대해도 어쩔 수 없어. 할머니와 예린이가 만나야 해. 50년 만에. 그날 밤, 저는 제니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니퍼, 오늘 할머니의 며느리와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이 재회를 반기지 않아요. 과거는 그냥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당신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어머니를 만날 자격이 있고요. 여전히 오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수진.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의 우려를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3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제 어머니는 50년 동안 기다려오셨고요. 저는 한국에 갈 거예요. 제 어머니를 만나는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이미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10월 25일 서울에 도착해요. 공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긴장되고 떨려요. 50년 만에 드디어 집에 가는 거예요. 제니퍼 예린. 저는 달력을 봤어요. 10월 25일. 일주일 후였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녀가 만난다. 50년 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할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왜요? 치매가 더 진행되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혼미하세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예린이가 와요.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작게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린아, 예린아.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약했어요. 제발, 예린이 올 때까지 버티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할머니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장가를 부르셨고,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25일에 할머니 딸이 미국에서 와요. 정말? 수진 씨가 찾았구나. 네. 그런데 며느리가 반대해요. 그래도 친딸이 오는 건데 만나게 해줘야지. 고맙습니다, 원장님. 드디어 10월 25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제니퍼의 비행기는 오전 10시 30분에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휴가를 내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공항철도를 타고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제니퍼는 어떤 사람일까? 사진으로는 봤지만 실제로 보면 어떨까? 할머니를 닮았을까? 인천공항 입국장. 저는 손에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제니퍼 김박예린.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양인들, 한국인들, 가족들, 사업가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한 명 한 명 확인했습니다. 어디 계시지? 그때였어요.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 한국인 얼굴. 키는 중간 정도 짧은 머리. 캐리어를 끌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팻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진 씨? 제니퍼 씨?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건가? 제니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제니퍼.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 제니퍼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지금 그녀를 만날 수 있나요? 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가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50년 동안 기다려 오셨어요. 공항에서 나오며 제니퍼가 말했어요. 너무 긴장돼요. 만약 그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죠? 할머니는 알츠하이머예요. 아마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느끼실 거예요. 엄마와 딸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저는 항상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는 항상 저를 위로해줬어요. 어쩌면 그게 어머니의 자장가일지도 몰라요. 제니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제니퍼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떠날 때 겨우 6개월이었으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느껴질 줄 알았어요. 어쩌면 느끼실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면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제니퍼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그녀가 저기 안에 계세요? 네. 2층 204호실이에요.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요. 같이 가요. 제니퍼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제니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4호. 문 앞에 섰을 때 제니퍼가 멈췄어요. 잠깐, 그냥
잠깐만요. 제니퍼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좋아요. 준비됐어요. 저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장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리나 예리나. 제니퍼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건 저 멜로디 어머니의 자장가예요. 당신을 위해 만든 노래요. 제니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니퍼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문 안에서 계속 자장가가 들렸습니다. 우리 예리나 예리나.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제니퍼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작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떨어져 있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니퍼, 이 노래 아세요? 제니퍼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평생 이 노래를 흥얼거려 왔어요. 어디서 온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건 제 어머니의 목소리예요. 저는 제니퍼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제니퍼가 심호흡을 했어요. 네. 저는 50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보시며 자장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곧 다시 만나자 만나자. 작은 몸, 하얀 머리, 구부정한 등. 제니퍼가 문간에서 할머니를 봤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노래를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제니퍼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당연했어요. 생후 6개월에 헤어졌으니까. 하지만 제니퍼는 천천히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문 가까이에 서서 지켜봤어요. 제니퍼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엄마, 저예요. 예린이에요. 할머니가 노래를 멈추고 제니퍼를 보셨어요. 빈 눈빛이었습니다. 알아보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니퍼의 얼굴을 향해 할머니의 손이 제니퍼의 뺨을 만졌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제니퍼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예쁘다. 할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제니퍼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돌아왔어요. 50년이나 걸려서 미안해요. 제니퍼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제니퍼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리나 예리나. 제니퍼도 함께 불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두 사람이 함께 엄마와 딸이 50년 만에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옆에 기대어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리나 자장 자장.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해. 제니퍼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도 천천히 제니퍼를 안아주셨습니다. 알츠하이머로 모든 것을 잊으셨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딸을 안는 방법을.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제니퍼가 할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좋은 삶을 살았어요. 양부모님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랐어요. 엄마는 올바른 결정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니퍼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마치 아기를 달래듯이. 제니퍼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사진들이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이게 제 가족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 데이비드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의 손주들이에요. 소피와 다니엘. 엄마는 할머니예요. 미국에 손주가 둘이나 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셨어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쁘다. 네, 엄마. 엄마의 손주들이에요. 제니퍼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5살 때예요. 미국에서. 이건 고등학교 때. 이건 대학 졸업식. 이건 제 결혼식 날. 할머니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보셨어요. 예쁘다. 우리 예린이. 제니퍼가 미소 지으며 울었어요. 네, 엄마. 저는 예린이에요. 엄마의 딸이에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최진아 씨였어요. 뭐야, 이게 무슨... 최진아 씨가 방안을 보고 멈췄습니다. 제니퍼가 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며느리분이시겠네요. 저는 제니퍼예요. 박예린. 최진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아 씨, 하지만 어떻게 허락도 없이 낯선 사람을 모셔와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친딸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50년 전에 포기하셨잖아요. 제니퍼가 일어섰습니다. 화나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친어머니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이분도 제 어머니니까요. 최진아 씨가 코웃음 쳤어요. 당신 어머니는 미국에 있잖아요. 당신을 키워준 사람들. 네, 그분들이 제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분은 제 친어머니예요.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 저는 그분을 만날 권리가 있어요. 최진아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수진 씨,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 어머님께 무슨 일 생기면? 진아 씨, 할머니는 행복해 하세요. 보세요. 우리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제니퍼의 사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미소를 지으시며, 예쁘다. 우리 예린이. 제니퍼가 할머니 옆에 다시 앉았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가 제니퍼의 손을 잡으셨어요. 최진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문제 생기면 수진 씨 책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으로 제니퍼를 봤어요. 죄송해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모두에게 복잡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낼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내내 제니퍼는 할머니 곁에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 저는 시애틀에 살았어요. 아름다운 도시예요. 한국처럼 비가 많이 와요. 제 부모님, 양부모님, 정말 훌륭하셨어요. 제가 20살 때 엄마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젊고 혼자였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고. 할머니는 제니퍼의 손을 꼭 잡고 듣고 계셨어요.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계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됐어요, 엄마.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책은 제가 어렸을 때 제 도피처였어요. 저는 항상 다르다고 느꼈어요. 제가 속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책은 제가 어디서든 속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줬어요. 제니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좋은 남자와 결혼했어요. 데이비드, 그 사람도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우리에게는 2명의 아름다운 아이가 있어요. 소피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다니엘은 음악을 사랑하고. 좋은 아이들이에요, 엄마. 엄마의 손주들. 할머니가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예린아 예린아. 제니퍼도 함께 불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모녀가 함께 있도록. 복도에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수진 씨, 딸분이 오셨구나. 네, 원장님. 미국에서 오셨어요. 어머, 정말 찾았네. 대단해, 수진 씨. 원장님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다행이다. 순이 할머니가 평생 기다리셨을 텐데. 네, 50년을. 원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잘했어, 수진 씨. 내가 아니었으면 저 모녀는 영영 못 만났을 거야. 저녁 시간. 제니퍼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드셨어요. 할머니께 직접 식사를 떠먹여 드리면서 자, 엄마. 한 입만 더. 잘 드셔야 해요. 할머니는 순순히 입을 벌리셨어요. 제니퍼가 미소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엄마. 식사를 마치고 제니퍼가 할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호텔에 가봐야 해요. 하지만 내일 다시 올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있을 거예요. 매일 엄마와 함께 있을게요. 할머니가 제니퍼의 손을 꼭 쥐셨어요. 안 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니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올게요, 엄마. 약속해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제니퍼가 할머니에게 키스했어요. 이마에. 잘 주무세요, 엄마. 좋은 꿈 꾸세요. 사랑해요.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작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린아, 예린아. 제니퍼는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방을 나오며 제니퍼가 말했어요. 수진 씨,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요. 당신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제 어머니를 돌려주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어머니는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제니퍼. 알츠하이머조차 그녀의 사랑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제니퍼를 택시에 태워드리며 물었어요. 내일 언제 오실 거예요? 일찍요. 최대한 일찍. 여기 일주일밖에 없으니까요. 그녀와 모든 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알겠어요. 저도 있을게요. 고마워요, 수진 씨. 정말로. 택시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일주일. 일주일 후에 제니퍼는 떠나야 해. 할머니는 얼마나 버티실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엔 창가에 앉아 계시는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수진 씨, 할머니 오늘 아침부터 기운이 없으세요. 왜요? 어젯밤에 많이 흥분하셨나 봐요. 딸분 만나시고. 설마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9시쯤 제니퍼가 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좋은 아침이에요, 수진 씨.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 멈췄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오늘 많이 피곤해 하세요. 만나러 가도 돼요? 물론이죠. 제니퍼가 할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 저예요, 예린이에요.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제니퍼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꼭 가져왔어요. 노란 장미요.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제니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예린아. 제니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엄마. 저예요. 예린이. 여기 있어요. 떠나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제니퍼의 손을 쥐셨어요.
약하게 하지만 꼭 고마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가 고마우세요, 엄마? 와줘서 고마워. 오, 엄마. 제니퍼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제니퍼는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자장가를 부르고 사진을 보여주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대부분 주무셨지만 가끔 눈을 뜨시면 제니퍼를 보셨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예린아, 오후 늦게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할머니를 진찰하시고 저와 제니퍼를 복도로 부르셨습니다. 박순이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알츠하이머가 많이 진행됐고 심장도 약하십니다. 제니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며칠일 수도, 몇 주일 수도. 하지만 오래 버티시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제니퍼가 벽에 기댔어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이제 막 찾았는데. 저는 제니퍼를 안아줬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니퍼. 제니퍼가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 그녀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밖에 못 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니퍼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렇다면 이 일주일을 소중하게 보낼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초를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할 거예요. 그녀가 제가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할 거예요. 내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를 다시 잊더라도 계속 말할 거예요. 그날 밤 제니퍼는 할머니 방에서 밤을 샜어요. 의자를 침대 옆에 놓고 할머니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드렸습니다. 우리 예린아.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는 주무시면서도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새벽에 들어가 봤어요. 제니퍼는 의자에서 졸고 있었고 할머니는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꼭 잡혀 있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연결된 손.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일주일. 제니퍼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은 50년보다 더 소중했어요. 매일 아침 9시 제니퍼는 요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항상 무언가를 들고 어느 날은 꽃, 어느 날은 과일, 어느 날은 음악.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저 왔어요. 할머니는 제니퍼가 오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알아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기뻐하셨습니다. 둘째 날, 제니퍼가 작은 스피커를 가져왔어요. 엄마, 음악 들려드릴게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으셨어요. 제니퍼는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학교에서 매일 학생들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성장하는 걸 보는 게 행복해요. 엄마가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니퍼의 손을 꼭 쥐셨어요. 셋째 날, 제니퍼가 할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렸어요. 부드럽게, 천천히. 엄마, 머리 예쁘게 빗겨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양어머니가 매일 아침 제 머리를 빗겨주셨어요. 그때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친엄마도 분명 너의 머리를 빗겨주고 싶어 했을 거야 라고. 제니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맞았어요, 엄마. 그쵸? 할머니가 제니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넷째 날, 제니퍼가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미국에 있는 딸 소피가 쓴 편지였습니다. 증조할머니께 저는 소피예요. 엄마의 딸이고 할머니의 손녀예요.
할머니를 만나 뵙지 못해서 아쉬워요. 하지만 엄마가 매일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할머니 덕분에 엄마가 태어났고, 엄마 덕분에 제가 태어났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편지를 듣고 미소 지으셨어요. 예쁘다. 네, 엄마. 소피가 예쁘죠? 엄마 증손녀예요. 5째 날, 제니퍼가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제니퍼가 직접 만들어 온 김밥.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한국 요리 배웠어요. 한국과 연결되고 싶어서 할머니께 한 입 떠먹여 드렸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어. 제니퍼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6째 날, 날씨가 좋았어요. 저는 제니퍼에게 제안했습니다. 제니퍼, 할머니를 밖으로 모시고 나갈까요? 정말요? 가능해요? 네, 요양원 정원이 있어요. 우리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끼셨어요. 제니퍼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햇살 따뜻하죠? 저는 이제 한국을 알아가고 있어요. 5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엄마가 저를 낳은 곳, 저의 시작이 있는 곳. 할머니가 제니퍼의 손을 잡으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할머니와 제니퍼, 엄마와 딸, 50년 만에 함께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7째 날, 제니퍼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제니퍼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니퍼는 평소보다 더 일찍 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알아요. 할머니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제니퍼는 할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대부분 누워 계셨어요.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엄마, 제니퍼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내일 미국에 가요. 떠나야 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안 가. 작은 목소리였어요. 제니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에 제 가족이 있어요. 남편, 아이들, 그리고 제 학생들. 돌아가야 해요. 제니퍼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엄마 약속할게요. 다시 올게요. 꼭. 그리고 매일 엄마를 생각할게요. 매일 그 자장가를 부를게요. 할머니가 제니퍼를 안아주셨어요. 약한 힘이었지만 꼭. 제니퍼가 할머니와 함께 마지막 자장가를 불렀어요. 우리 예린아. 엄마가 미안해. 잠깐 떨어져 있을 거야. 곧 다시 만나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제니퍼가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야 해요. 사랑해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제게 생명을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제니퍼가 할머니 이마에 키스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미소를 지으시며 문 앞에서 제니퍼가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안녕, 엄마. 다시 올게요. 제니퍼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보더니 와락 안겼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니퍼를 공항에 데려다 드렸어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제니퍼,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 올 때까지 엄마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매일 돌봐드릴게요. 제니퍼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얼마나 더 버티실까? 제니퍼가 다시 오기 전에 할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예린이가 미국에 잘 도착하면 연락 온대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작게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린아, 예린아. 다시 만나자, 만나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대부분 주무셨어요. 하지만 가끔 깨시면 자장가를 부르셨습니다. 예린아, 2주가 지났을 때 제니퍼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수진 씨, 엄마는 어떠세요? 저는 매일 엄마를 생각해요. 매일 밤 그 자장가를 불러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 계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다시 갈게요. 그때까지 엄마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니퍼, 저는 할머니께 읽어드렸어요. 할머니, 예린이가 크리스마스에 온대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간호사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수진 씨, 순이 할머니가. 저는 뛰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숨이 아주 약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수진아,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고마워. 할머니,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작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예린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예린아. 그리고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박순이 할머니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78세. 딸을 만나고 3주 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장가를 부르시며 저는 제니퍼에게 전화했어요. 제니퍼,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전화 너머로 제니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요.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려주신다고. 할머니는 평화롭게 가셨어요. 미소 지으시면서 마지막까지 당신을 부르셨어요. 제니퍼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장례식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다릴게요. 3일 후, 제니퍼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남편과 함께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수진 씨, 제니퍼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 주셔서. 제니퍼, 할머니는 행복하셨어요. 당신을 만나서 저도 행복했어요. 엄마를 만나서 장례식은 조촐했어요. 며느리 최진아 씨 가족, 요양원 사람들, 그리고 제니퍼. 제니퍼가 할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엄마 50년 만에 만나서 일주일밖에 함께 못 있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엄마를 만나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엄마의 사랑을 느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사랑해요. 영원히. 제니퍼가 저를 올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제니퍼가 말했어요. 수진 씨, 제가 할머니 산소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 한국에 제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매년 올게요. 엄마를 만나러.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며느리 최진아 씨가 제니퍼에게 다가왔어요. 제니퍼 씨, 네, 죄송해요. 처음에 반대했던 것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당신 만나고 감사해요. 최진아 씨가 제니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어머님이 평생 간직하신 거예요. 당신 거예요. 상자를 열자 작은 아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입양 갈 때 입었던 옷. 50년 동안 할머니가 간직하신 것. 제니퍼가 옷을 꺼내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1년 후, 가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행복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진 씨, 손님 왔어. 손님이요? 복도로 나갔더니 제니퍼가 서 있었어요. 제니퍼, 수진 씨, 우리는 반갑게 안았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어제요. 약속했잖아요. 매년 온다고. 엄마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제니퍼 옆에 2명의 청소년이 있었어요. 소피, 다니엘. 인사해.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예요. 안녕하세요. 다니엘이에요.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증조할머니를 만나러. 우리는 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조용한 공원 묘지. 깨끗하게 정돈된 할머니의 묘. 박순이,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 제니퍼와 아이들이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약속 지켰죠? 소피와 다니엘도 데려왔어요. 아이들아, 할머니께 인사해. 소피가 말했어요. 증조할머니 만나 뵙지 못해서 아쉬워요. 하지만 엄마가 매일 할머니 이야기 해주세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엄마가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요. 할머니가 만든 노래라고 하셨어요. 제니퍼가 미소 지었어요. 제니퍼가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리나 예리나. 소피와 다니엘도 함께 불렀어요. 이미 배웠나 봐요.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잠깐 떨어져 있을 거야. 곧 다시 만나자 만나자.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자장가가 손녀에게 증손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보고 계세요? 예린이가 매년 올 거래요. 손주들도 데려왔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산소를 내려오며 제니퍼가 말했어요. 수진 씨, 덕분에 제가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평생 감사할 거예요. 제니퍼, 저도 고마워요.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어요. 뭔데요?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도록 돕는 일.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멋진 생각이에요, 수진 씨.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니퍼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작년에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제니퍼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거실에 걸어뒀어요. 매일 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해줘요. 이분이 너희 증조할머니야. 너희를 정말 사랑하셨어라고. 소피가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한국에 올 거예요. 대학교 때요.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정말? 네. 저는 한국인이에요. 제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 다니엘도 말했어요. 저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 나라 말을 하고 싶어서요.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제니퍼, 내년에 또 오시죠? 물론이죠. 매년 올 거예요. 할머니와의 약속이니까. 제니퍼가 저를 꼭 안았어요. 수진 씨,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제니퍼도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우리 둘 다 할머니 덕분이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분들의 과거를, 가족을, 사랑을. 그리고 가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거나 오래된 약속을 이루어 드리거나. 박순이 할머니의 방. 이제는 다른 어르신이 계세요. 하지만 가끔 그 방 앞을 지나가면 할머니의 자장가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예리나 예리나. 그리고 저는 미소 짓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예린이가 매년 와요. 할머니를 잊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하셨어요. 저는 그분 방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이수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그 어르신은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작게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 어르신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노래예요? 그거, 옛날에, 내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시간 많아요. 5년 후, 저는 잃어버린 가족 찾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입양인, 이산가족,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아주는 일. 제니퍼가 미국에서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기적을 만듭니다. 50년 전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평생 묻어뒀던 사랑이 다시 꽃 피우는 것을 봅니다. 제니퍼는 매년 한국에 와요. 이제는 손주들이 자라서 함께 안 오지만 제니퍼는 혼자라도 꼭 옵니다. 할머니 산소에 가고 저를 만나고 함께 자장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니퍼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수진 씨, 소피가 한국에 유학 온대요. 정말요? 네. 연세대학교 의대에 합격했어요. 세상에, 축하해요.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제니퍼가 미소 지었어요. 소피가 한국 이름을 갖기로 했대요. 한국 이름요? 네. 박소희. 할머니 성을 따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박순이 할머니. 50년 동안 딸을 잊지 못한 어머니. 알츠하이머로 모든 걸 잊었지만 딸을 향한 사랑만은 잊지 않은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은 이제 손녀를 거쳐 증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장가와 함께 우리 예리나 예리나.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잠깐 떨어져 있을 거야. 곧 다시 만나자 만나자. 예리나 자장 자장.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해. 그 노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래로, 기억으로, 그리고 삶으로 계속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